안녕하세요. 치과도사입니다. 여러분, 물온제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물온제이는 주로 50대 이상의 폐경기 여성들에게 주로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뼈에서 칼슘이 소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제가 있어요. 그 약제의 성분명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아니면은 데노스맙,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제를 오랫동안 복용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번 피를 보는 치료들을 시행하고 나서 턱뼈가 갑자기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환이 생기는 게 바로 물온제이예요. 오늘 영상은 이 물온제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다 아셨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스맙이 포함된 그런 약제명을 일단 제가 표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아니면 데노스맙이라는 거는 성분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이 포함된 다양한 약제의 상품명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상품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아마 처방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제형도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분들은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물온제이라는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한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처음 발견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매년 새롭게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이제 수정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질환이 많이 생긴다기보다는 생길 경우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불온제이는 이전에는 질환명이 불온제이였어요. 여기서 이 불온제이의 B자가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자인 B를 쓰는 건데, 처음에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는 비스포스포네이트만 이 질환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다른 약제들도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름을 메디케이션에 M자를 써가지고 물온제이라고 이름을 수정을 하게 된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이 질환이 중년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에 골소실을 보이는 경우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을 하니까 발생한다고 처음에 그 기전이 알려졌지만, 그와 비슷한 기전을 겪는 다른 남자분들에서도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남자들 중에서 약간 여성에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전립선 암에 걸렸던 환자가 약간 여성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남자분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오히려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남자분들도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골다공증에 노출된 남자분들도 이런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아니면은 데노스맙 같은 그런 약제를 처방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치과 치료 이후에 턱이 썩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 중에도 이런 약제를 골다공증이 없다 하더라도 유방암 전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암이 골전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처방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방암 전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전립선암 병력이 있는 분들 중에는 그 이후에 치과 치료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치과에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어려운 점이, 이 약을 치료하고 전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하는 주체가 대부분 메디컬 닥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들이 사용한 그 약제의 병력이 치과에 가가지고 치료받을 때는 잘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 맹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이 질환이 알려진 지 벌써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치과 선생님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의사들은 다 조심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내가 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를 치과에 가가지고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치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 있다는 걸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 서로 교차적으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제를 처방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약제를 처방받고 있는 사실, 치과에 가든 병원에 내과에 가가지고 혹은 뭐 정형외과에 가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든 간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에 이 물온제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가 되는 거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사고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료사고를 자문한 건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 물온제이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렵게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치과에 가가지고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런 치료를 동일하게 진행을 해요. 치료를 받은 부위가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갑자기 아파지고 붓더니 그 부분에서 갑자기 멀쩡하던 임플란트가 흔들리면서 쑥 빠져나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물온제이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진단을 내리기 어렵고,
그냥 임플란트가 실패했나 보다 하면서 다시 심고 실패하면 또 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심지어는 이게 그 당시에 바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그 옆에 멀쩡히 있던 치아에 잇몸뼈까지 썩게 만들어 가지고 멀쩡히 있던 치아를 또 발치하게 되고 하지만 계속 임플란트 치료는 실패하게 되고, 이 과정이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결국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볼 괴사가 진행된 부위가 점차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위의 잇몸뼈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상급병원에 가가지고 임플란트를 계속 실패한다 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골다공증 치료제랑 관련해 가지고 물원제의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급병원에 가면 그걸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다시 치료를 하게 되려면은 일단은 그 물원제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 항생제 치료를 한 이후에 다시 그 괴사된 뼈들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 광범위한 뼈 이식을 동반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런 치료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식사를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신적인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이 물원제의는 최대한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와 환자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치과에 가가지고 전신병력을 표시할 때 내가 골다공증 약제, 혹은 이제 지방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게 골다공증이라는 명칭도 약간 생소해서 그냥 뼈에 좋은 영양제를 내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뼈에 좋은 영양제를 먹든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반드시 치과에 가서 전신질환 병력에 알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그 병력을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